근데 과일은 식사 후에 섭취하면 하나도 영향이 되지 않고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과일을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네, 두 가지 잘못된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식후 과일 섭취입니다. 사실 우리 한국인들은 다 과일을 식후에 먹는 문화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과일은 식사 후에 섭취하면 하나도 영향이 되지 않고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식사 중에 먹었던 다양한 음식물과 또 식후에 섭취하는 과일의 당분, 식이섬유가 더해져서 이상 발효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다양하게 먹을수록 오히려 소화 과정에서는 좋지 않습니다. 소화 과정에서 이상 발효, 부패, 산패가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밥을 먹을 때는 밥도 먹고 고기도 먹고 생선도 먹고 뭐 김치, 나물, 채소 다양하게 먹잖아요. 그러다 보니 일단 적게 먹을 경우에는 괜찮지만 조금이라도 과식을 할 경우에는 완벽하게 소화가 잘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또 과일의 당분, 또 과일의 식이섬유가 들어오면 탄수화물이 이제 발효가 되면서 이상 발효, 가스가 차거나 발효 과정에서 생기는 소화 과정에서 생기는 대사산물이 간 수치를 오히려 올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너무 오랫동안 식사하고 항상 과일을 먹는 습관이 있으셨는데요. 술을 안 드셨는데도 지방간이 있고 간 수치가 높은 분도 계셨어요. 식후에 과일 먹는 습관을 식전에 드시는 습관으로 꼭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식전에 과일을 먹게 되면 에피타이저로 드시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과일의 성분이 수분도 제공하고 효소도 제공하고 더 비타민 미네랄도 제공하고 식물 영양소, 항암 성분도 제공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 잘못된 과일 식사법으로는 갈아 먹는 습관입니다. 과일 주스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죠? 과일도 가는 순간 모든 이 당분들이 굉장히 미세하게 쪼개지기 때문에 액체 상태로 마시면 즉각적으로 혈관 속으로 10초 안에 흡수가 됩니다. 혈액의 당 수치를 너무나 빠르게 올리게 됩니다. 거의 뭐 정제 탄수화물이나 액상 과당이나 당분 음료를 먹는 것과 같은 효과가 일어나게 돼요. 아무리 좋은 과일이라도 인위적으로 당분을 쪼개면 절대 좋지 않습니다. 과일즙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일에 정말 좋은 성분들이 많은데 그걸 짰잖아요. 짜서 당도가 너무나 많이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시판하는 오렌지 주스와 똑같은 효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과일은 씹어서 생과일로 섭취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식후에 과일 먹는 습관, 또 과일 주스, 과즙 드시는 것을 지양하시면 좋습니다. 삼시세끼 과일을 먹었을 때 굉장히 좋은 영양과 또 해독이 돼서 면역질환에서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본 분들이 계십니다. 베체트병이라는 자가면역질환을 앓고 계셨던 분인데요. 이분은 하루에 과일을 2kg에서 3kg 정도까지 과일만 드신 거예요. 단맛과일, 신맛과일, 지방 있는 과일, 다양한 과일들을 골고루 드셨습니다. 이렇게 과일을 많이 드시면서 이분이 가지고 있던 베체트병의 그 자가면역 항원들이 줄어들게 되고 면역 수치가 정상으로 회복이 돼서 약을 의지하지 않고도 면역 반응이 일어나지 않게 됐습니다. 자가면역 질환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었고요. 또 한 3일 정도만 과일 식사를 해도 만성변비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만성변비는 오랫동안 이제 장이 움직이지 않거나 또는 식이섬유 부족으로 배출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거죠. 과일 식사를 하게 되면 장에 필요한 충분한 식이섬유가 보충이 되기 때문에 변비가 해결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50년 변비, 70년 변비, 거의 너무 어렸을 때부터 변비이셨다고 해요. 그런 분들이 3일 정도 과일 식사를 했을 때 변비가 해결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체력이 너무 약한 분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과일 식사가 체력을 보충해 줍니다. 체력이 약하니까 잘 먹어야 되지 라는 생각을 우리는 더 많이 하기 쉬워요. 근데 체력이 약한 분들의 경우에는 소화기관도 같이 많이 약하십니다. 소화기관이 약하기 때문에 영양소가 다 흡수가 안 돼서 일단 체력도 같이 약해지는 거겠죠. 소화기관이 너무 약한 분들의 경우, 또 특히 환자들의 경우에는 누워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이럴 때는 사실 소화효소도 나오지 않고 소화기관도 잘 움직이지 않아서 체력이 떨어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잘 먹어야 된다고 해서 고기를 먹거나 또 한식 위주로 곡물 중심의 식사를 하면 소화 효소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소화가 안 되고 힘이 듭니다. 음식 성분만 생각할 게 아니라 소화 과정을 생각해야 되거든요. 이럴 때 과일 식사를 하게 되면 소화효소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영양소로 다 흡수가 됩니다. 그럼 오히려 기력이 나요. 세포의 영양이 흡수가 되고 또 몸에 있는 독소가 또 서서히 제거가 되면서 좀 체력이 더 좋아지는 효과들이 있습니다. 너무 식사를 못하는 소화효소가 안 나오는 분들의 경우에도 과일 식사를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모든 과일을 껍질째 먹기는 어렵지만 사과 같은 껍질을 비교적 먹을 수 있는 과일은 껍질째 먹는 것이 좋습니다. 과일을 보면 빨갛고 노랗고 보라색이고 이렇게 색깔이 다양하고 진하게 예쁘잖아요. 이렇게 다양한 색깔 속에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식물 영양소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 과일, 이 식물들이 강렬한 햇빛, 자외선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물질들을 만들어내는데요. 그것이 사람에게는 식물 영양소, 파이토케미컬이라는 항산화 성분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사람에게 먹었을 때 그 색깔이 진한 껍질 바로 안에 이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껍질째 먹을 때 훨씬 그 식물 영양소를 많이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한 보라색 계열의 포도와 같은 성분에 들어있는 것은 안토시아닌, 또 페놀 화합물, 레스베라트롤 이런 성분들이고요. 이 사과에도 퀘르세틴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사과의 껍질에는 장을 자극하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같이 많기 때문에 식물 영양소와 함께 장 건강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성분이 되죠. 하지만 모든 과일을 껍질째 먹기는 어렵잖아요. 수박 껍질, 바나나 껍질 이런 것까지 저는 인위적으로 먹으면서 맛없는 건강식을 하기는 바라지 않습니다. 먹을 수 있는 정도의 껍질을 섭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갓 수확한 참외를 먹었을 때는 이 껍질이 그렇게 질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선한 참외는 같이 껍질째 먹고 너무나 질긴 상태에서는 사실 먹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키위를 껍질째 먹어도 괜찮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또는 복숭아도 껍질을 잘 세척해서 먹을 수 있을 때는 껍질까지 같이 먹으면 장 건강 그리고 식물 영양소 측면에서 굉장히 더 도움이 됩니다. 과일은 크게 4종류의 과일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단맛 과일, 신맛 과일, 그리고 지방이 많은 과일과 메론류 과일입니다. 단맛 과일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감이라든지 바나나나 무화과 같은 이런 과일들이 있고요. 사실 많은 과일이 신맛 과일에 속합니다. 사과도 그렇고요. 오렌지, 귤, 망고, 복숭아 이런 모든 과일들은 신맛 과일에 속하죠. 그 다음에 메론류 과일은요. 수박, 참외, 메론입니다. 그 특성이 좀 연상이 잘 되시죠? 그 다음에 지방이 많은 과일은 아보카도가 있고요. 두리안 같은 그런 특이한 과일들도 있습니다. 근데 모든 과일을 복합적으로 막 섞어서 먹으면 제가 너무 복합적인 그런 뷔페식이 좋지 않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때로는 어떤 분들의 경우 가스가 차고 소화가 잘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단맛과 단맛 과일끼리의 조합이나 단맛과 신맛 과일까지는 괜찮은데요. 지방이 많은 과일은 좀 따로 드시고 메론류 과일도 맨 마지막에 따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왕이면 그냥 과일은 하나하나의 과일마다 성질이 좀 다르기 때문에 소화의 측면에서 완전 소화를 위해서는 하나의 과일을 다 드시고 그 다음 과일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화기관이 특히 약한 분들은 그 사이에 5분에서 30분 정도 간격을 또 두시는 것이 완전하게 소화되는 측면에서 더 좋습니다. 효소가 풍부한 식사는 우리 몸의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런데 효소를 특별하게 노력하지 않아도 쉽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은 아침 과일과 식전 과일 식사입니다. 비싼 효소 제품을 먹지 않아도 되고요. 조금의 노력을 더 한다라면 우리 몸의 장기에 에너지를 주고 또 질병과 노화를 막는 효소를 충분히 많이 섭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좀 과일 드시는 습관, 또 식전에 한 접시라도 과일을 좀 먼저 드시는 습관을 가지신다면 지금 질병이 있는 분들도 회복될 수 있고요. 또 병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살고 싶은 분들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 꼭 필요한 효소 섭취, 식전 과일 또 아침 과일 습관으로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